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정유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겸 학생 두 번째 시간인데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홍쌤. 네. 진짜 본인의 소감이 어떤가요? 팬이라고요? 저 너무 방송에서만 보다가 네. 이렇게 뵀는데 너무 신기하고 저희 어머니가 사인 받아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요? 홍쌤 팬이시구나. 놀라운 일이네. 본인이 팬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아, 예. 팬이시라고. 형이 팬이에요. 이따가 녹화 잘 끝나고 사인이랑 사진이랑 다 하고 네, 가세요. 좋습니다. 홍쌤 약간 저렇게 밝게 웃으시는 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중에 사진 찍을 때 빨리 찍어야 돼요. 아, 되게 늦게 퇴근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 네. 네. 되게 싫어요, 진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에 빠르게 사진을 꼭 찍으시는 걸로 하고. 네, 취업을 부탁해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될 시사 상식 퀴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미 씨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네, 전쌤이네요. 전쌤이 오늘 오랜만에 출제를, 받았습니다. 네. 예.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3차 한류 열풍의 배경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실시간 재생 위주의 플랫폼 업체로 대표되는 땡땡 혁명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미디어 혁명, 2번 엔터 혁명, 3번 한류 혁명, 4번 연예 혁명. 2번 엔터 혁명 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 오, 일단 보류해 놓겠습니다. 다른 분들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꿈기 형 알고 계세요? 한국 씨. 아, 근데 저도 약간 한류랑 엔터가 약간 헷갈렸는데, 근데 한류를 혁명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엔터 혁명 같습니다. 2번으로 몰리고 있네요. 보미 씨는요? 저는 그렇다면 다른 거 해볼게요. 네. 미디어. 미디어 혁명? 저도 미디어 형.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미디어 혁명입니다. 아, 그럼 여기 뻥친 거잖아. 뭘 뻥을 쳤어요, 제가? 땡땡땡 혁명이래야지. 맞아요. 그럴 수 있네요. 속았습니다. 그건 제 아, 실수입니다. 그거는 나 진짜 짜증나네. 많이 짜증나요? 아니, 땡땡땡 혁명이지 땡땡 혁명이 아니, 아니잖아. 땡땡 혁명 했어도 맞춘 사람들은 있잖아. 아, 그거는 문제를 잘 안 들은 사람들이야. 땡땡 혹은 땡땡땡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인정. 인정. 네, 어쨌든 그래도 틀렸습니다. 자, 2004년 드라마 겨울연가 히트로 시작된 1차 한류, 2010년 초반 K-팝 스타를 필두로 한 2차 한류에 이어서 3차 한류 열풍의 배경으로 실시간 재생 위주 플랫폼 업체로 대표되는 미디어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BTS발 낙수 효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들 덕분에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내줘요. 네. 명절 선물을 보면 시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해 식용유. 땡. 아쉽다. 예. 자, 올해 추석을 앞두고 등장한 것으로 스팸. 좀 들어봅시다. 땡. 조명봉과 호루라기, 구호 깃발 등이 담긴 이것이 출시가 됐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조명등과 호루라기. 호루라기, 구호 깃발. 그러니까 요새 어떤 무슨 키트 아닌가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물품인데 구호 물품? 비슷합니다. 용품으로 끝나고요. 앞에 네 글자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진이나 태풍 이런 재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응지읒. 이응지읒? 인정? 인정? 뭐야? 인정? 안정? 안전. 안전. 아닙니다. 아, 네 앞 글자 안 되나? 아까 보미 씨가 두 글자 맞췄고 두 글자만 더 구호용품. 두 글자만 더 거기다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나요? 앞으로 여섯 글자입니다. 예. 글자예요. 시옷지옷. 재난 구호용품. 딩동댕. 오늘 올백입니다. 와, 어떻게 맞췄죠? 어떻게 예. 이거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맞춰요?
그러게요. 저도 오. 이거 몰랐던 그런 건데. 아니 요새 이런 걸 선물로 요새 이게 진짜 저는 인터넷에서 주문량이 폭증했다고 들었었거든요. 워낙 재난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 이걸 선물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새로운.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50년대 명절 선물 보면은 쌀하고 밀가루가 가장 많았고 70년대는 커피나 과자 같은 기호품을 또 많이 줬고요. 90년대는 건강기호식품하고 상품권이 대세였고 2003년에는 이제 웰빙 문화 때문에 올리브유 선물 세트가 굉장히 인기였대요. 그리고 2005년엔 와인, 2011년엔 킹크랩 세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올해는 이제 경북 포항에 지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태풍 이후에 또 폭우 이런 재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명봉하고 호루라기, 구호 깃발이 담긴 재난구호 이런 용품이 명절 선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오. 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한국 히타치 그룹입니다. 1910년 전동기 제조업으로 시작한 일본 히타치 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한국 히타치와 히타치 하이테크놀로지즈 코리아, 히타치 금속 한국, 태평양 금속, LG 히타치 등 10여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IT, 전자 디바이스, 에너지, 철도, 건설, 의료 시스템 등을 주 사업 분야로 하고 있고요. 자회사별 채용 전형과 근로복지 방법이 다양해 개별 운영되고 있습니다. 히타치 저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전자제품 같은 것들 볼 때 한 네. 번씩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업인데 군대 오빠시네요. 그냥 그런 거 막 제가 난로 사거나 할 때 뭔가 나왔었던 것 같은 네, 작업실 난로 사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유겸 학생은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진짜 전공이 사회학이라서 그런지 네. 관심이 처음 없어서 네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 공대 쪽 언니 오빠들은 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상국이 형 히타치 알고 계세요? 아 근데 진짜 태어나서 아예.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아. 나는 이제 웬만한 이걸 방송을 하면서 알잖아요. 그래도 들어봤는데 제품을 모르거나 그래도 뭐 약간 뭐 아리송한데 이거는 진짜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기업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생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시간 한국 히타치 그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1년간 19,800여 건 언급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양상국 씨가 모르면 언급량이 한 1,000건 정도만 나와야 의외네요. 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일본에 히타치 해변 공원이라고 하는 어떤 공원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언급된 양이 한 8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관어도 해변 공원이 1위였고 그 외에는 뭐 일본이나 여행 그리고 기술이나 제품, 뭐 시스템, 회사, 뭐 우주, 부품, 사업 그 외에는 이제 소니라든지 뭐 파나소닉, 도시바 같은 다른 일본 기업들하고 비교되는 그런 글들이었는데 이런 건 역시나 어떤 뉴스라든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히타치라는 그룹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국 히타치 그룹 공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히타치는 뭐 일본을 대표하는 제조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소니나 뭐 이렇게 파나소닉처럼 그 완제품을 판매하는 제품들은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재를 많이 건드리고 있거든요. 계열사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즘 채용을 많이 하는 데가 히타치 하이테크놀로지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반도체 장비라든가 안 그러면 샘템 같은 이런 주사 현미경 관련된 그 계측 장비 쪽도 같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가 아주 이제 고도화돼 있고요. 최근 이제 반도체 채용이 많은데. 이 방송 보는 이공견들은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파생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반도체는 설비가 굉장히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국내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기에 외산 장비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설비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말해 판매하기 위해 여기 인력 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공견들이 다 알만한 꿈의 기업이라고 하면 우선 유럽계와 미국계 장비 기업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ASML, AMK, 램리서치, 그다음에 텐코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근데 일본계에서 국내에서 채용을 많이 하는 게 텔, 도쿄 일렉트로닉이 있고 또 캐논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히타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기업은 또 국내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주성이라든가 원익, 또 삼성전자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세메스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공정이 끝난 다음에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ASE 코리아, 암코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문과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공계라고 하면 지금 이 기업들을 다 알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채 규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넓게 보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히타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신입 공채가 그리고 신입과 경력의 공채가 열렸는데요. 직군들을 보면 아까 반도체는 이제 뭐 애칭이다, 대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8대 제조 공정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애칭 서비스 엔지니어 직군 채용이 있었습니다. 본사가 일본에 있고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어 가능자를 좀 우대하는 직군. 그 다음에 근무지는 주로 이천, 청주, 우리나라 반도체 라인이 셋업되어 있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 근무 가능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 CD 측정기에 대한 직군도 채용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해외 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 근무 가능자들의 채용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개들이 외국계 기업들 중에 이렇게 소소하게 좋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넓게 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상국이요. 한국 히타치 생체 인증 시스템을 만든다고 카더라. 예, 요즘 뭐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해서 뭐 관심과 개발이 많이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히타치 그룹 그리고 특히 그 LG 히타치가 최근 국내 카드사들과 생체 인증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 생체 인식하는 그 보안 관련된 부분들의 기술이 아주 다각화되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홍채 인식도 활용하고 지문 인식도 활용하는데 이것도 말고 이제 정맥 솔루션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에 있는 정맥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인증하는 기술로 이 기술 또한 위조나 변조가 이제 불가능하고 또 이런 생체 인식은 우리가 키워드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인증 속도가 빠른 그런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LG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신한카드, BC카드, 하나카드 또 나이스 정보통신과 함께 이 생체 인식 기술을 지정맥으로 활용한 무매체 간편 결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 IT도 이번에 채용이 많은데 금융 IT도 어찌 보면은 이제는 이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로보 어드바이저 그리고 이제 보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보안 시스템을 더 고등화시키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채용도 있고 지금 LG 히타치 같은 하드웨어 메이커의 채용도 있다. 이 공개들이 이런 기술 트렌드도 좀 같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한국 히타치 연봉은 또 어떻게 됩니까? 네, 히타치 하이테크놀리지즈 코리아 기준입니다. 평균 연봉이 7,670만 원이고요. 자플래닛이 7월에 공개한 자료입니다. 사실 연봉 관련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확인해봐야겠지만 사원은 2,898만 원이고요. 대리가 4,550만 원, 과장이 4,773만 원. 사실 여기에 비해서 평균 연봉이 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 이것도 사원에서 대리로 올라갈 때 훅 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오, 저는 이런 그룹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조금만 버티면 장밋빛 미래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한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히타치 그룹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이 친구는 재학생인데 LG 히타치 워터 솔루션에 입사했던 친구고 직무는 이제 물류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이제 수도권 사립대학교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물류 전공자. 그리고 토익은 한 900 중반 정도, 스피킹은 IH를 갖고 있었고요. 인턴을 한 3군데 정도 진행을 해서 우선 식품 제조 기업에서 이제 업무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조업의 업무 과정을 익힌 다음 그 다음에는 해외 법인에서 또 업무를 수행해 보면서 좀 다문화권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물류 관련된 그 연구소에서도 업무를 진행해 보며 학업으로 배웠던 물류 이론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경험들을 차곡차곡 만들었고 또 물류 관련된 관리사라든가 요즘 뭐 산업공학 또 물류 전공했던 친구들이 CPIM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데 쉽지 않은 자격증이거든요. 요거까지 이제 취득이 됐죠. 그래서 요즘을 보면 그 구직 활동을 하실 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채가 오픈되게 되면 영업 직군이 있고 그다음에 물류가 눈에 보이면 특별히 내가 물류 경험이 없는데 영업은 뭐 여성은 많이 안 뽑지 않을까라고 해서 물류를 지원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물류 전공으로 차곡차곡 직무 경험을 쌓은 친구들과의 경쟁이 이루어지기에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고 직무 선정을 할 때는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공고를 나만 보지 않았을 거야. 수만 명이 봤을 텐데 그들 사이에 내가 어느 접근이 이루어져야 나의 경쟁력과 확률이 올라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해시태그! 네,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IoT 사회 이노베이션 샵 협창입니다. 사회를 바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뭐 그중에서도 우리 히타치 그룹은 최첨단 기술로 우리 사람과 사회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한다면 히타치는 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IoT로 사회를 개혁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일단 그거 알아보기 전에 히타치는 협창이라는 기업 정신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Collaborative Creation, 그러니까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이런 문화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미래 신현이 가능한 어떤 이노베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신 디지털 어떤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고객과의 협창을 계속 가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AI나 뭐 IoT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냥 팔고 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자율 이동형 양팔 로봇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것들이고요. 지역 에너지를 활용한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이제는 환경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기술을 집적시키고 있고요. 원자로 병납 용기 내부 조사 로봇 개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이제 원자를 좀 줄여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한번 폭발하면 워낙 파장이 크기 때문에 또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고장 나는 것을 미리 알아차려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계들 이건 의료기기가 고장나면 환자들한테 생명에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이외에도 친환경 열차를 개발한다든지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의미 있는 사업적으로 일들을 추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히타치 그룹이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히타치 그룹이 전쟁 특수를 누리고 성장한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괴리감에 대한 인식을 취준생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가 100년이 넘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1910년에 이제 모터를 개발한 회사예요. 그리고 네. 2차 세계대전 전후 때 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한 기업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의 그 전쟁 물자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이 좀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히타치 입장에서도 과거 이런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안 좋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고객들 대상으로 한 신뢰감을 줄 수 있게끔 좀 속 시원한 뭐 그 사과 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일본계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산업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구직자라고 하면 괜히 이런 예민한 분야로 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물론 본사에서 온 그런 그 임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같이 면접을 보는 분들은 다 한국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까지 뭐 바꿔가지고 아 내가 이게 일본 기업에 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한국인답지 않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사업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면접의 대화를 흘러가는 것이 또 부드럽게 입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한국 기업과 콜라보 샵 기술이 있다면 손잡아라입니다. 우리 히타치의 성장 비결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각국에 있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과 기술 제휴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LG와 콜라보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선생님? 저는 뭐 어떤 제품이 나오더라도 한 회사가 이거를 오롯이 100% 생산해내는 그런 제품 많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당연히 콜라보를 해야 되고요. 히타치 케미컬도 이제 대한민국에 진출을 해 있는데 LG전자 전신이죠. 금성사 시절 1960년대 말부터 이제 히타치와 제휴를 했을 정도로 오래됐고요. 그 외에도 뭐 오티스 엘리베이터하고 제휴를 하기 전까지 엘리베이터 부문에서 히타치하고 기술 제휴를 또 했었고 이후 국내 법인 한국 히타치 그룹 산하에서 LG와의 제휴 법인 LG 히타치도 지금 현재 있고요. 뭐 LG 산전이라든지 이런 회사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1974년에 대한민국이 최초로 지하철을 개통했을 때 히타치에서 제작된 전동차를 도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 누리로 열차나 대구 3호선 전동차도 히타치와의 기술 제휴로 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국과의 인연은 꽤 오래전부터 돼 있었고 그 범위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과는 특히 LG와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있는 그룹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겸 학생은 국내 기술과 해외 기술의 합작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아무래도 해외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는 게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자사의 고유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히타치 그룹 같은 외국계 기업에 또 취업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게 더 있을까요? 일본 기업들의 매출이 국내보다 상당히 적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끝났고 IT는 한국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밑에 아주 알짜배기 부품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본계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소재 부품 기업들을 살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지금 히타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히타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펴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특히 문과들이 그래서 아예 입사 그 도전 자체를 차단하거든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모든 기업들은 이제 틈새가 있고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경영 지원이라든가 영업 직군에서 일부 문과 채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 좀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부품 소재 산업과 제품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뽑는 기준은 직무 관련된 전문성을 보고 취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위해서 대신 물어봐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일본 기업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냥 1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보수적이거나 네, 이렇지 않을까 혹시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 취준생도 있으신데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면 네네. 그냥 외국계 기업이니까 굉장히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기업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니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본 부품 기업 중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HDD에 들어가는 그 아주 정밀하게 돌아가야 될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시장을 거의 다 먹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을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하는 그런 타이트한 문화와 군대 문화가 일본 문화에 녹아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도 일본 기업은 국내 기업들만큼이나 약간은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런 가늠자는 갖고 여러분도 도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교류를 통해서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과 한국 간에 역사적으로 발생한 특수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에 대한 일반화된 시각도 경계해야 하므로 일본은 기술 교류를 통해서 한국과의 보완점을 서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정말 아이러니한 관계인 것 같아요. 요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슈되는 게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세계 경제가 다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고요. 터키가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고 중국이 잘 돼야 당연히 우리나라가 잘 돼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약간은 관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양국 국가 모두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가 수출 많이 하는 상품들 1등에서 10등, 일본에서 수출 많이 하는 상품들 1등에서 10등, 약 한 70% 정도가 이제 겹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숙명의 라이벌 국가예요. 라이벌 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는 IT 같은 부분에서는 일본에서 원자재, 그다음에 코어텍 부품들을 많이 또 구매하죠. 그러니까 경쟁 관계와 협업 관계가 같이 흘러가고 있다. 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 경제 관점에서는 팩트고 그다음에 유겸 학생이 얘기했듯이 좀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또 다른 갈등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일본 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좀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부드럽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10년 후에 본인은 직업적으로 자신의 목표가 있습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CSR 업무를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히타치 그룹이 해외 기업과 제휴를 맺을 때 그 나라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그 히타치 그룹의 제품을 제공해 준다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은 별로 좋은 답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은 CSR 활동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임원분들은 내가 CSR 팀에 지원하지 않는 이상 우리 회사가 어떤 CSR 활동을 하는지조차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심사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판매해가지고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까 이런 굉장히 치열하게 들어가고 있는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CSR 활동 물론 알고는 가시되 그거보다는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매니저급이 돼 있을 거고 이제 관리자로 발돋움 할 거예요. 그분이라고 하면 관리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애초에 맡았던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부분에 완벽한 프로가 되어 있어야겠죠.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증가를 기본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반에는 사람을 더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한 그런 제반 경비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겠지만 점차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일의 능률도 향상되고 또 사고나 불량률은 감소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소재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여러분들 기업 자소서에 저는 아예 적지 말라고 하는데 최저시급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이게 지금 우리 사회 메가 이슈예요. 그러니까 물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업무가 효율화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득이 될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기업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시급도 많이 올랐는데 보통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연 16%씩 올랐는데 거기다가 시간까지 단축되게 되면 사실 단기적인 거지. 물론 장기적으로 좋다는 건 알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압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팩트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는 약간 기업적 관점에서 의견도 표명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노동자의 관점만 얘기하는 건 본인의 그 의견은 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기업을 설득해야 되는 자리이기에 저도 조심스럽지만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한국 히타치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경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되게 우리 생활에 알게 모르게 숨어 있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경 학생도 수고 많으셨고요.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업 중에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기업이고요. 100년 전에 도자기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그 가공 기술을 활용해서 사노이 캐파시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디바이스들이 많아지고 반도체 수요가 커진다. 물론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이지만 MLCC 같은 캐패시터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돼요. 닌텐도도 이제 화투 만들었던 회사고요. 지금 이제 게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 이런 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런 기업들과 전략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휴대폰만 보지 마시고 그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을 내가 바라보자. 그러면 취업의 확률이 넓어질 것이고 지금은 좀 낯설어 보일지 모르지만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진입장벽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특화되어 있는 영역에서 내가 프로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의 비전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